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재단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직장인 한윤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요. 근데 이번 연설에서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0년대 초반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 태생분이 계시다면 추억이 좀 겹쳐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를 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초등학교. 그때 초등학교에는 컴퓨터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컴퓨터 책상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 책상 앞을 보면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유리 안을 봅시다. 유리 안을 보면 지금은 찾기 힘든 뒤통수가 두꺼운 CRT 모니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정체를 되게 궁금해하는 저장 아이콘, 저장 버튼의 유래인 플로피 디스크를 저희는 사용했을 겁니다. 그 시절 기억나시나요? 네.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 분의 큰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분을 매우 잘 알 겁니다. 그분은 감옥에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으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바로 고 김대중 대통령님입니다. 국민의 정부 임기 5년 동안 약 20조 원을 정보화에 투자했습니다. 그중 10조 원을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투입했습니다. 임기 초반인 1999년에 약 27만 명이었던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자 수는 임기 말기인 2002년에는 무려 1,0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과 컴퓨터의 보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정보화 사회를 성공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프트웨어 생태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암담합니다.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규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소프트웨어 지능을 해준다고 하는데 규제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관심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최근에 타다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고 회사를 망하게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 선 허용, 후 보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5에서 10년 동안은 규제 무풍지대인 화이트 스페이스를 적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참 훌륭한 나라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산업공상의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K방역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방역은 시민과 사회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이제 K소프트웨어로 산업과 경제의 승리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를 프로그래밍하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AI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C, 자바, 파이썬, 루비, 스위프트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코딩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무엇이 있고 어떤 생태계를 갖고 있으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달라는 것입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겁니다. 19세기, 20세기는 법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법조인이 많았고 정치인들도 법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21세기, 22세기에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단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의 모체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사회를 프로그래밍해 나가는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악수만 하는 정치인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정치인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노베이션 하지 않는 정치인을 거부해야 합니다. 항상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노베이션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온갖 고초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국회 도서관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의원으로 유명했습니다. 21대 국회 구성원 모두가 그분의 배움의 자세를 본받아서 항상 공부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남긴 메시지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라. 긴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